코로나 백신이 내일 시작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 우리 삶에 변화가 많이 찾아올까요? 5천만 인구 중에 접종이 필요한 인원은 대체 몇 명이며 접종하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오늘 개소리는 그냥 이런 이야기 살펴볼 거예요.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 백신이 시작된다는 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마 당장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자, 5천만 인구가 접종을 하려면 얼마의 일정이 필요할까요? 인구수 나누기 하루 최대 접종자 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100일, 100일 정도가 필요해요. 오늘은 이 100일을 기준으로 뒤이어 설명을 이어나가 볼 겁니다. 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냥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구글 면접 시 질문이라는 예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때 정확히 알아본 게 아니죠. 가정을 해보고 수식을 만들어서 답을 얻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중간에 백신의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된다. 뭐 이런 가정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현재 독감 예방 접종 시 최대 1일 예방 접종 건수가 약 65만이 돼요. 근데 예방 접종을 한다고 의료기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가 돼요. 약 50만이 됩니다. 근데 화이자 모더나는 아시다시피 유통 과정이 좀 까다로워요. 마이너스 70도가 쉬운 온도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은 실제로 50만이 안 될 것 같아요. 상원 유통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비율이 얼마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일 접종자 수가 30에서 50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루 접종 수를 알았으니까 접종을 해야 할, 즉 접종 가능한 인구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화이자의 백신은 16세 이상에서,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18세 이상에서 임상시험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당분간 18세 이상의 인구에만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점을 조금 간과한 채 5천만 하는데, 이 5천만 분이 당장에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작년 기준 인구 5,170만 명에서 0세에서 18세 인구는 약 370만이 돼요. 전체 인구에서 이 인구를 빼면은 약 4,800만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방접종을 못하는, 안 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쩌라는 말이냐? 다음 장을 보시죠.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빨간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주변에 항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병이 이렇게 모두에게 옮길 수 있겠죠. 같은 방법을 이제는 오른쪽에 빨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주변에는 녹색의 항체를 가진 혹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녹색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밖에 있는 파란색 사람들은 굳이 예방접종을 안 해도 병의 전염이 안 되겠네요. 그죠? 집단 면역을 아주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즉, 집단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접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재생산 지수, 전염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지역별로는 다소 상이하지만 특정 집단의 약 70%의 인구가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집단 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5,170만에다가 0.7을 곱하면은 3,600만 명이 맞으면 되겠네요. 물론 이 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수를 빼면은 조금 더 현실적이겠지만 우선 그 수는 제외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까지 나온 수 4,800만에서 그중 일부는 접종을 거부하거나 아마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접종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한 20%를 그냥 빼볼까요? 그러면 약 4천만 명을 맞추면 되겠네요.
이 수는 아까 집단 면역이 필요한 3,600만보다 높아요. 다행이에요. 아주 좋은 숫자예요. 자, 접종 소요 기간은 앞에서 이야기한 4천만을 30에서 50만, 즉 1 최대 접종자 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50만이라고 보면 빠르면 80일, 30만이라고 보면은 늦어도 130일이면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예측은 어려워도 이를 약 100일이라고 합시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100일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100일을 이제 달로 환산해 볼까요? 치료 및 방역을 병행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관련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말에도 똑같이 접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일은 4개월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해 봐요. 우선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 독감 예방접종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접종 기간 내의 안정성 및 부작용 이슈로 중간에 1, 2주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후 접종 속도는 실은 확연히 줄어들 거고요. 저는 아마 한 달의 준비 기간, 그리고 접종 속도 둔화를 고려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4개월이 6개월이 되고 접종 중단이 한 달은 중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달, 그리고 6개월, 임시 중단 1개월 이렇게 해서 총 8개월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일이 점점 늘어나네요. 안타깝네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1인당 2번 맞는 거예요. 1회를 맞고서도 항체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약 2주부터는 면역을 갖게 된다고 하지만 2회 맞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8개월에서 아마 산술적으로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빨간 굵은 선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누적 인구수예요. 주황색 선은 1차 접종만 완료된 누적 인구수고요. 초기에는 아마 더디게 시작하겠지만 속도를 올리다가 한 달 혹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접종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잠깐 중단되고 이후에 속도를 다시 내다가 어떤 이슈가 생겨서 접종이 다시 중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접종 속도를 높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조금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활은 언제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만 예측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어떤 기준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구의 반이라는 의미를 갖는 2,500만이 접종하는 시점, 기간으로는 접종하고 나서 약 34주쯤 되네요. 다음 달 시작해도 10월이 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근데 중요한 게 2학기 개강과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하는 시기예요. 올 10월은 어쩌면은 독감과 코로나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그리고 앞서 목표로 했던 3,600만은 시작 후 50주, 그러니까 거의 1년이 걸려요. 물론 접종 속도나 접종 속도를 정부나 의료진에서도 서두르고 많은 분들이 협조가 이루어진다라면 3, 4주 정도 시점을 당길 수는 있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한 시뮬레이션도 너무 긍정적으로 예상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자, 즉 2월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도 11월까지는 참 긴 기간 동안에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해외여행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예방접종 속도를 낼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한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한 3에서 9개월 정도 더 늦어질 거예요. 나는 예방접종 했으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한창인 나라에 출장이든 여행이든 갈 거야.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우리가 올해 말이나 되어야 인구의 70%가 접종한다면은 출장은 내년 2, 3분기, 여행은 2022년이 아니고 2023년 3분기는 되어야지 그래도 아마 큰 제약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은 언제 시작하면 언제 끝날 수 있을까를 단순히 수학적으로 예측해 본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그 이후 과정이 수개월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백신이라는 씨앗에 물도 줘야 되고 적당히
바람도 쐬어줘야 되고 적절한 햇빛을 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진만 하냐? 공무원이 하냐? 그게 아니고 모두 다. 그래야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일상생활 복귀라는 풍요로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올해 2학기 개강, 늦으면 10월이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 봐요.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개소리는 여기서 끝 합니다.